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섭자님. 청아림입니다. 오늘은 동생이 대전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동생은 오랜 서울살이에 지쳤을 때 그나마 서울보다는 조용하고 형제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 대전에 휴식차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자리를 잡았던 곳은 도안 신도시의 한 아파트였어요. 여동생이 이사를 했던 시기는 11월 초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은행 일을 관두고 집에서 잠깐 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대전에 이사를 와서 보니 막상 심심하고 아는 사람이라곤 형제들밖에 없었던 여동생은 형제들과 거의 매일 붙어서 대전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여동생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해서는 또 꼬드기더군요. 자기네 집으로 놀러 오라고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준비시켜 보낸 후 아침 일찍 여동생의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여동생과 저희 집은 택시로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집에서 출발해서 다리에 막 진입을 하려던 그때 좋았던 날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안개에 휩싸인 세상으로 돌변하더군요. 다리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그 물의 영향으로 온통 안개에 휩싸인 세상으로 돌변을 하더군요. 다리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그 물의 영향으로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던 거죠. 이 하천은 여동생의 아파트 단지 후문 쪽으로 길게 이어져 도안 신도시의 자랑인 호수공원을 이루고 있었죠. 이 호수공원은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놓아서 다양한 동식물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여동생과 몇 번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며 걸어보았는데 시골 태생인 저는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 들어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로 바뀌면서 갈대숲이 우거진 곳이 나오는데 갈대가 너무 우거진 곳이라서 한낮인데도 혼자 걸으면 매우 오싹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개가 굉장히 짙어 가시거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당황한 택시기사님이 거의 기다시피 운행을 해서 무사히 여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집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이나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이야말로 음기가 매우 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동생들과 여동생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동생이 기르고 있던 반려견들도 복싱을 하듯이 뛰면서 반감을 표시해 주었고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동생은 슈나우저 3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름은 진주고 매우 똘똘하고 도도하며 질투의 화신이고, 둘째는 이름은 코코, 성격은 니들은 지져라, 난 내 갈 길 간다식의 개인주의자였고, 산책할 때 너무 괴성을 질러서 혼자만 독수공방. 셋째는 이름은 슈슈, 성격은 아무한테나 과한 친밀감 표현, 그것이 너무 과해 깡패 수준의 행동을 보이는 애였죠. 아이가 없었던 여동생은 얘네들을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얼마나 잘 걷어먹였는지 정상 애들보다 훨씬 덩치가 큰 아이들이었죠. 잠깐 거실에서 눈을 붙이고 있을라 치면 순간 숨이 턱 막혀서 깜짝 놀라서 깨어보면 그 덩치로 제 배 위로 점프를 해대곤 했었죠. 얼마나 육덕지던지. 이렇게 당하고 나면 배가 한동안 아프기까지 했어요. 성질 같으면 몇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또 그러면
여동생이 섭섭해할까봐 기르지도 못했죠. 이렇게 한 덩치하는 언니들이었기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산책 겸 운동을 시켜야 했죠. 집에 도착한 지 얼마 후 점심을 간단하게 먹은 후 여동생이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거실에 앉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전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내가 며칠 전 밤에 강아지들을 산책시켰어. 코코가 너무 소리 질러서 낮에는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밤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 미가 진주를 데리고 나갔고 내가 코코와 슈슈를 데리고 나갔지. 여기서 미는 큰언니네 둘째 조카 이름입니다. 그 시간이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 밤이라서 그런지 산책하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남 눈치 안 보이고 애기들 신나게 산책할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코코 눈치 없이 괴성 여지없이 질러대더라고. 근데 아파트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라 아무 상관이 없었지. 왜? 언니도 나랑 그때 산책해봤잖아. 꽤 긴 코스라서 걷는 운동도 상당히 되고, 한참 걷다 보면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얼마 안 가서 갈대수 묵었는데 알지?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그곳을 지나치게 됐어. 그런데 왠지 느낌이 싼 거야. 그래서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까 갈대 위에 까만 사람 형체가 올라앉아 있더라고. 순간 사람이 아닌 걸 직감했지.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갈대 위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나는 애써 못 본 척하고 미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 그 후 1시간 정도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나는 은근 아까 그 형체를 목격했던 장소와 가까워지자 겁이 나기 시작했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장소를 통과하면서 확인을 했지. 글쎄, 그런데 그 형체가 그 장소에 아까 보았던 그 형태 그대로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더라고. 마치 너 다 보이면서 왜 모른 척해? 이러듯이. 난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 그 형체는 우리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우리를 빤히 쳐다봤어. 내 느낌으로는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 뭐가 부럽다는 거야? 응? 자기는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아서 산책도 하고 삶도 즐기고 있구나. 뭐 그런 것 같이 말이지. 중간키 정도의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들하고 난 미희가 눈치채면 무서울까봐 귓속말로 속삭였어. 뒤돌아보지 말고 진주 데리고 뛰어 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도 코코와 슈슈를 데리고 정신없이 집을 향해 뛰었어. 뛰면서 뒤를 잠깐 돌아보니 글쎄 그 검은 남자가 공중에 둥둥 떠서 우리들을 계속 따라오더라고. 그 남자는 아파트 입구 있는 곳까지 우리를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뒤돌아서 그 남자한테 말했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매서운 눈으로 날 노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한 어투로 말했어. 당신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라며 한동안 대치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우리 진주도 그 남자를 보는 것 같더라고. 가던 길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 있는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짖더라고. 진주가 평소에도 낯선 사람이나 영가를 보면 사라질 때까지 짖곤 했어. 자기 딴에는 날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지. 그래서 다른 애들도 예쁘지만 진주가 내겐 특별한 아이지. 난 그리고 미희와 애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다신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 다행히 아파트 안까지는 그 남자가 따라오질 않더라고. 아유, 그랬구나. 많이 무서웠겠다, 얘. 야, 그 일 있고 나선 애기들 산책 낮에만 시키겠다. 아니, 언니도 알잖아. 다른 애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얌전해서
낮에 시켜도 되지만 코코는 낮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밤에 산책시킬 수밖에 없어서 얼마 후에 또 나갔어. 어머머머, 미쳤네. 아니, 그 남자가 너 또 따라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밤에 또 나갔냐? 응? 응, 나도 그 일 있고 첫날 나갈 때는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아무 일 없었어. 요즘도 계속 밤에 산책시켜. 어? 아니, 그날 이후론 그 남자가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다시 다닐 수 있지. 아니야. 그 남자 처음 내가 봤던 그 장소에 그 자세 그대로 있어. 언니, 그런데 나랑 대치하고 나서는 나한테 관심조차 안 주더라고. 젊은 남자가 어떤 이유로 죽어서 왜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지.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 편하게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할 텐데.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치더군요. 누군가에는 즐거운 산책의 장소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오늘도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란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림님. 이렇게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림님과 그다음에 동생분. 앞으로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던 하림님과 동생분은 늘 행복만 하실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